사돈어른, 20년 만입니다. 제가 찾고 있었어요. 회장님, 제게 인사를 하신 건가요? 저는 오늘 처음 뵙는데. 제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오늘 처음 뵀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디오 시작해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 이름은 한지민입니다. 26. 제가 꿈꾸던 삶의 정점에 서 있었죠.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저는 얼마 전 대기업 상무의 아들인 민혁 씨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희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완벽한 인생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죠. 저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이 잡지 화보처럼 아름답고 흠잡을 데 없기를 바랐습니다. 고급 웨딩드레스 샵의 피팅룸에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바라볼 때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혁 씨는 물론 그의 부모님이신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회장님과 여왕 같은 시어머님은 제게 과분할 정도의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거대한 불안 덩어리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 한두식 씨 때문이었습니다. 아빠는 58세의 택배 기사이셨습니다. 낡고 낡은 트럭을 몰고 온종일 땀을 흘리시는 분이셨죠. 어릴 적부터 저는 그런 아빠의 허름한 모습이 늘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이 저희 아빠의 직업을 물을 때마다 저는 얼버무리며 그저 물류 관련 일을 하신다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빠는 퇴근하시면서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내 결혼식 때 입을 새 양복을 보러 백화점에 다녀왔다. 딸 결혼식에 낡은 옷 입고 갈 수는 없지. 아빠의 기분 좋은 목소리에 저는 미안함과 함께 날카로운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새 양복이라니. 아빠가 고르신 양복이 과연 시댁 어른들 보시기에 괜찮을까? 혹시라도 촌스러운 양복을 입고 오셔서 저를 민망하게 하지는 않을까? 제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아빠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그냥 제가 백화점에서 괜찮은 양복 골라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은 결혼식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제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이 마치 비수가 되어 아빠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적에 제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결국 아빠는 짧은 한숨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게. 결혼식에 안 갈게. 아빠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쓸쓸했습니다. 저는 아빠의 상처받은 목소리를 듣고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제 완벽한 계획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 밤, 저는 한동안 잠 못 이루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죠. 아빠는 제게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원망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아빠의 모습 뒤에는 저를 향한 깊은 사랑과 희생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완벽한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저는 아빠를 밀어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저는 마치 꿈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찾은 최고급 미용실의 공기는 달콤한 향으로 가득했고 제 얼굴에는 전문가의 손길이 닿아 제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완벽해 보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제가 상상하던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그 자체였죠. 제 친구들은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며 저를 둘러쌌습니다. 지민아, 정말 예쁘다. 민혁 오빠가 반하겠어. 드레스가 너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
그들의 칭찬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순간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아빠 생각뿐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아빠에게 했던 그 모진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죠. 아빠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계실까? 혼자 낡은 집에 계실까? 혹시나 마음을 바꿔 결혼식장 근처라도 와서 멀리서 저를 보고 계실까? 그런 아빠의 모습을 시댁 어른들께서 보시기라도 한다면 제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완벽해야 할 오늘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용실에서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엄마가 제 손을 조용히 잡아주셨습니다. 엄마는 저의 불안한 마음을 아시는 듯이 말씀하셨죠. 지민아, 아빠는 괜찮단다. 아침 일찍부터 마을회관 어르신들 좀 태워다 드리느라 바쁘셨어. 결혼식은 오지 못해도 멀리서라도 너를 축복하고 계실 거야. 엄마의 따뜻한 말씀은 제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아빠가 다른 이들에게는 기꺼이 도움을 주는 훌륭한 분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웅장한 광경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제가 꿈꾸던 완벽한 결혼식 그 자체였습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서는 제게 다가와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지민이 정말 예쁘구나. 이렇게 완벽한 신부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시어머님의 칭찬에 저는 감사한 마음보다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민혁 씨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제 긴장된 얼굴을 보며 괜찮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혁 씨의 존재가 오히려 저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남편, 완벽한 시댁, 이 모든 것이 저의 허름한 아버지와 대비되면서 제 마음속 불안은 극에 달했죠. 저는 하객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혹시라도 아빠의 트럭이 보이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며 입구 쪽을 바라보던 제 눈에 한 남자의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저희 아빠가 분명했습니다.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가 제 부탁을 무시하고 오신 것일까?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님께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시다가 문득 입구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정확히 아빠가 서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죠. 시아버님은 굳은 얼굴로 아빠를 한참 동안이나 응시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아빠의 정체를 알아볼까봐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저희 시선이 닿은 곳에는 시아버님께서 굳은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입구에 서 있는 낡은 트럭과 그 옆에 서 있는 아빠를 번갈아 응시하셨죠. 그분의 눈빛은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듯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아빠의 정체를 알아볼까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민혁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도망치고 싶었죠. 하지만 제 발은 그 자리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빠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하객들 모두 그분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해하며 저희 쪽을 바라보았죠. 그분은 아빠 앞에 다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두식 씨 혹시 한두식 씨가 맞으십니까?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감격과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빠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빠의 대답을 들은 시아버님은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정말 한두식 씨였군요. 제가 2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은인께서 바로 여기 계실 줄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은인이라니, 아빠가 시아버님의 은인이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회장님, 저야말로 제가 뭐라고, 별것도 아닌 일인데, 저도 이제 갈 길이 바빠서요. 아빠는 이 상황이 부담스러운 듯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아빠의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아빠에게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한두식 씨, 그때 그 도움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제 인생을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시아버님의 은인이라니.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뒤죽박죽 엉켜버렸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준비했던 결혼식은 순식간에 아빠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무대가 되어버렸죠. 결국 시아버님은 아빠의 손을 잡고 예식장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객들 앞에 서서 마이크를 건네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아빠의 모든 것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끄러웠던 결혼식장은 시아버님께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 저와 제 가족, 그리고 민혁 씨까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시아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제 귀를 파고들며 현실을 각인시켰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20년 만에 제 은인을 만났습니다. 바로 신부 지민이의 아버지이신 한두식 씨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분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운 바람을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셨지만 이미 모든 시선은 아빠에게 향해 있었죠. 시아버님은 잠시 숨을 고르신 후 2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20년 전, 저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도, 제 꿈도, 제 자존심도 모두 무너졌었죠. 저는 극심한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한두식 씨였습니다.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예식장 안을 가득 채웠고 하객들은 숨 막히는 듯이 그분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마치 저의 이야기가 아닌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힐끔 보시더니 제게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아빠가 제게 했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마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혼자 감당하셨을까. 저는 아빠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한두식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매달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분의 묵묵한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의 고백에 하객들 사이에서는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라니. 제가 그토록 낡고 초라하게 여겼던 아빠의 택배 트럭이 누군가의 희망을 실어 나르는 희망의 트럭이었다니. 저의 완벽한 계획은 아빠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얄팍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아버님의 진심 어린 고백이 끝나자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저기서 울음 섞인 감탄사가 터져 나왔고 모든 하객들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아닌 아빠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어색하게 서 있는 아빠의 모습이 그 어떤 화려한 예복을 입은 사람보다도 빛나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얄팍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했던 아빠의 트럭과 작업복은 사실은 아빠의 숭고한 삶을 증명하는 명예로운 훈장이었던 것입니다. 제 결혼식은 더 이상 저의 완벽함을 뽐내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버지의 진정한 가치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축제가 되었고, 동시에 저희 비뚤어진 마음을 낱낱이 파헤치는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이 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빠에게 오지 말아달라고 했던 저의 이기적인 부탁이 아빠의 묵묵한 희생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민혁 씨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존경하는 대상은 더 이상 그의 아버지가 아닌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런 민혁 씨의 눈빛을 보며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빠의 존재를 숨기려 했지만 민혁 씨는 저희 아빠를 보며 진심으로 감동하고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기심 때문에 그동안 민혁 씨에게도 진정한 저희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제 마음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때 시어머님께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두려웠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구나. 역시 교육이 중요한데 같은 차가운 비난을 예상했지만 시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아, 내 아버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좋은 분을 시아버지로 모시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단다. 내가 아버님의 진심을 몰랐던 것이 아쉽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괜찮단다. 시어머님의 따뜻한 위로는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부끄러움은 이제 아빠를 향한 것이 아닌 제 자신을 향한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힘을 잃고 주저앉고 싶었죠. 하지만 제게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완벽해야 할 결혼식은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님의 따뜻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책감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완벽해야 할 제 결혼식은 아빠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장이 되어버렸고 저는 그저 무대 위에 서 있는 실패한 배우처럼 느껴졌죠. 그때였습니다. 결혼식장 뒤편. 하객들 사이에서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인 한 분이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분이 아빠가 태워다 주신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노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분 한두식 씨는 말입니다. 저 같은 늙은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늘 따뜻하게 챙겨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당신의 낡은 트럭으로 저희를 실어다 주시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말없이 들어 옮겨 주셨습니다. 한 번도 대가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십니다. 노인분의 말씀이 이어질수록 저는 넋을 잃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말씀하셨던 마을회관 어르신들 좀 태워다 드리느라 바쁘셨다는 말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빠의 낡은 트럭은 단순히 택배 배달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봉사차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워했던 아빠의 땀, 냄새 나는 작업복은 사실은 아빠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희망의 옷이었습니다. 노인분의 말씀이 끝나자 예식장 안은 다시 한번 감동과 존경의 물결로 넘실거렸습니다. 하객들은 이제 아빠를 향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가 제 이기적인 마음을 비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아빠를 부끄러워했던 그 시간 동안 아빠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저 자신이 얼마나 얄팍하고 초라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통감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는 저를 향해 애써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그분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그 슬픈 눈빛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아빠는 제가 상처받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아빠의 눈물은 저의 모든 잘못을 묵묵히 꾸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여전히 그 자리에 굳어버려 움직일 수 없었죠. 결혼식장은 감동과 존경의 물결로 넘실거렸습니다. 더 이상 예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은 이제 아빠에게 향해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택배 기사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던 결혼식은 결국 아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무대가 되었고 저는 그 무대의 초라한 관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멀리서 저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짓고 계시는 아빠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주름 속에는 아빠의 고단한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상처받을까봐 애써 괜찮은 척하고 계셨지만 그분의 눈은 이미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슬픔의 근원이 바로 저의 이기심이었다는 사실에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제가 아빠에게 오지 말라고 했던 그날의 모진 말이 이제서야 저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늘 부끄러워했던 굳은 살이 박히고 검은 때가 낀 투박한 손. 그 손은 저를 위해 무거운 택배 박스를 나르고 저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희생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시아버님을 일으켜 세운 기적의 손이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운 따뜻한 손이었으며 저를 키운 강인한 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그 손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손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보다도 명예로운 손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아빠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은 이제 저를 향했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빠의 앞에 다가서서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의 손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아빠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이내 제 손을 감싸 주셨습니다. 아빠의 손은 저를 안심시키는 듯 조용히 저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은 채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손길에서 아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빠는 그저 제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향해 엄마가 다가오셨습니다.
엄마는 저와 아빠를 보며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눈물에서 그동안 아빠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빠를 부끄러워했던 그 시간 동안 아빠와 엄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는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아빠와 엄마에게 상처를 드렸다는 사실에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를 향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빠를 너무 부끄러워했어요. 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빠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빠의 품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저는 아빠의 품에 안겨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아빠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의 모든 순서가 끝난 후 저는 텅 빈 신부 대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웨딩드레스는 이제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졌고 제 몸을 감싸고 있던 모든 치장이 거짓된 제 자아를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꽃향기도 더 이상 향기롭게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그 모든 것이 제 이기심으로 얼룩진 가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빠에게 오지 말아 달라고 모질게 부탁했던 밤, 아빠의 눈에 비쳤던 슬픔, 시아버님의 감동적인 고백, 마을 어르신의 진심 어린 증언, 그리고 제가 비로소 잡을 수 있었던 아빠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까지. 이 모든 일들은 제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얄팍한 가치관의 성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빠의 사랑이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증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난 딸이었는지, 아빠의 묵묵한 희생을 얼마나 외면하며 살았는지, 저는 한 번도 아빠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트럭과 허름한 작업복만을 보며 아빠를 부끄럽게 여겼을 뿐이었죠. 제가 아빠에게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아빠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을까? 아빠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조용히 열렸고 민혁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더욱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비난하거나 실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혁 씨는 저를 안아주며 나지막이 말씀했습니다. 지민아, 당신 아버님께서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셔. 내가 아는 어떤 분보다도 더 존경스러워. 그리고 당신이 느꼈을 혼란과 고통, 나도 충분히 이해해. 괜찮아. 이제라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민혁 씨의 따뜻한 위로는 저를 더욱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의 이기심을 비난하는 대신 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아빠를 향한 존경심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혁 씨는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께 찾아가 보지 않을래? 아버님께서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실 거야. 민혁 씨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빠에게 달려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따뜻한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빠의 진심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벽한 결혼식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혁 씨의 따뜻한 위로와 용기에 힘입어
저는 아빠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기로 결심했죠. 예식장 구석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계시는 아빠와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는 낡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그 모습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화려한 옷보다도 빛나고 훌륭해 보였죠.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는 제가 다가서는 것을 보시고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눈에서는 그저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죄송해요. 아빠를 부끄러워했던 제가 너무 미워요. 아빠께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아빠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니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빠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빠의 품에 안기자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슬픔과 죄책감을 쏟아냈습니다. 아빠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우리 딸. 아빠는 한 번도 너를 원망한 적이 없단다. 아빠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야. 내가 완벽한 결혼식을 꿈꾸고 또 그것을 위해 아빠에게 오지 말라고 부탁했을 때도 아빠는 너의 마음을 이해했단다. 아빠의 말씀에 저는 더욱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그 넓은 마음에 죄송함을 넘어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서 계시던 민혁 씨가 아빠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그동안 아버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보여주신 훌륭한 인품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민혁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아빠는 민혁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위, 우리 딸 잘 부탁한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편하게 지내자. 그 순간 저는 저희 가족이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과 명예가 아닌 진심과 존경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가족이 탄생한 것이었죠. 저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민혁 씨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빠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아, 아빠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그리고 너는 아빠에게 가장 큰 자랑이야. 저는 아빠의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빠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난 후 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오해와 앙금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때 저희를 찾아온 것은 민혁 씨의 부모님, 즉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셨습니다. 두 분은 아빠와 저를 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아빠의 손을 다시 한번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사돈어른의 훌륭한 인품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안의 사돈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빠는 여전히 겸손한 표정으로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아, 내 아버님께서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행복하게 지내렴. 시어머님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던 결혼식이 오히려 저의 가장 큰 치부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었지만 그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저희 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 담긴 포옹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두 가족을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돈과 명예, 사회적 지위가 아닌 진심과 인격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빠의 직업을 숨기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아빠를 부끄러워했던 만큼 앞으로는 아빠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아빠의 옆자리에 앉아 아빠의 삶에 대해 물으셨고, 아빠는 겸손하게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묵묵히 선행을 베풀어 오셨는지 들으며 가슴 깊이 감동했습니다. 아빠의 이야기는 그 어떤 성공한 기업가의 이야기보다도 감동적이고 위대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를 부끄러워했던 제가 너무나도 한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완벽한 결혼식을 올린 부부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그 완벽함은 더 이상 화려한 외모나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의 완벽함은 진심과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저희 가족의 모습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빠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아빠는 저의 가장 큰 자랑이었고, 저희 인생의 진정한 히어로셨습니다. 결혼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더 이상 겉모습으로 완벽하게 꾸며진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삶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아빠의 삶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아빠를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낡은 트럭을 몰고 택배 배달을 하고 계셨죠. 저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낡은 트럭과 허름한 작업복이 아빠의 숭고한 삶을 증명하는 명예로운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빠의 트럭에 동행하여 배달 일을 돕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셨지만 이내 허락해 주셨죠. 저는 아빠의 옆자리에 앉아 아빠와 함께 동네를 돌았습니다. 배달을 하면서 저는 아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계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단순히 택배를 배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마음 배달부셨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빠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아빠는 왜 그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시아버님을 도와주신 것도,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신 것도 왜 저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빠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한 일은 그저 당연한 일이었단다. 그걸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아빠는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단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아빠의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얄팍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통감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제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빠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택배 기사이시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묵묵히 도와주시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저는 그 어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보다도 아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저희 삶의 멘토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아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인생의 멘토는 바로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아빠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고 따뜻하며 정의로운 분이세요. 아빠는 제게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저희 진정한 히어로세요. 저는 아빠를 향한 저의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빠를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고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여전히 제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아빠를 쏙 빼닮아 맑고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가장 좋아했고, 특히 아빠의 낡은 트럭을 보면 할아버지 차 멋있다고 외치며 달려가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빠의 트럭을 부끄러워했지만 저희 아이는 아빠의 트럭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차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의 유치원에서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할아버지 자랑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히어로라고 말할 거예요. 아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아빠에게 배웠던 진정한 가치와 사랑이 이제 아이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아빠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전해드렸습니다. 아빠는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해주니 정말 기특하구나. 남편도 제 옆에서 말씀했습니다. 장인어른, 아이에게 할아버지의 훌륭한 인품을 물려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빠가 제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빠의 낡은 트럭을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트럭을 보면 아빠의 묵묵한 희생과 따뜻한 사랑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빠는 제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신 저의 영원한 히어로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처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아버지와 그녀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오디오 드라마 귀마라마. 다음 시간에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